사인 내가 안 했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했어, 그 사람한테. 그쵸. 그랬더니 본인한테 그만둔 지 3년 됐는데도 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 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는, 아니, 그만둔 지 3년 됐는데도. 아니, 그걸 3년 아니야, 10년 됐어도 해요. 선배님은 우체국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FC로? 20년 했어요. 그럼 그때 보험도 잘 하셨잖아요? 재밌게 했죠. 그러니까 막 슈퍼급 막 이런 거 옛날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뭐 에이스다 뭐 이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성취감은 많이 느꼈죠. 그렇죠. 그럼요. 제가 잘하신 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체국에 그렇게 근무하시다가 GA로 가셨잖아요. 네. 오래 다니셨는데 다니시다가 GA로 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결심하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네, 네. 나름 그 계기가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우체국에서는 상품이 바로바로 좀 나와주면 우리가 일하기가 쉬운데, 상품이 자주 안 나왔고, 첫 그치. 번째. 코로나 겹치면서 상품이 워낙 안 나왔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하는데 그 유지율이 네. 유지율이 많이 저한테 부딪히더라고요. 아, 유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유지율 13개월 뭐 25회차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로 보니까 이건 또 아닌데 고객들이 싫어서 또 뭐 해약하는 경우도 있고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당연히, 뭐 그럼. 보험료를 고객 거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옮기게 된 거죠. 옮기실 때 옮겨야지, GA는 조건이 어떠니까 옮겨야지라고 해서 옮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옮겨보시니까 GA는 생각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네. 생각 외로 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체국은 이제 뭐 그 상품에 대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놓으면 어디에 가서든 네.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는데 요 GA 같은 경우는 상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것도 보험사도 30개나 넘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그거를 고객님들께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가서 어필을 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상품별로 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그거 모르면 가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못 하잖아요. 근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 상품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거는 고객님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GA 같은 경우 뭐 이제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은 이상은 뭐 나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많고 상품도 다양한데 그 상품을 다 하지 않으면 또 잘못 팔 수도 있구나. 안내를 그렇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공부가 많은 거네요. 아주 그렇죠. 많네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약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치. 약관이- 내용이 다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요. 약관을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체국에는 약관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품이 3일 틀리고 일주일 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되니까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정말 고객님한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그치. 그러면 불안전 판매 생기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조금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매번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출근 매일? 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월수금 네. 좀 약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우체국.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교육이 있어요. 매일 출근 안 하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출근은 그래서 꼬박꼬박 해야 돼요. 요즘 보험 환경도 어렵고 좀 이러시잖아요. 요즘 보험은 어떻게 좀 우체국도 좀 어렵긴 하지만 선배님 옮기신 쪽에서는 어떻게 보험은 좀 잘 되세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물론 우체국도 힘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가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우체국은 또 이게 있더라고요. 우체국 고객님들이 우체국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의외로.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체국 고객님들 가끔 이제 전화 와서 우체국 상품 물어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만뒀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우체국 가서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날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게, 우체국 매니아는 또 우체국을 선호하는구나. 그것도 우체국이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가 제일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공신력이 예. 있는 우체국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체국을 좀 찾으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아쉽고.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어떤 보험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하고 아주 친한 고객인데도 보험을 물어보면 우체국에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일반 민간보험사나 지회 쪽에 연결해 주면 그 고객님이 하는 말이 우체국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 이 보험 가입해서 우리 생각엔 다 제가 하라는 대로 고객이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 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우체국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실 것 같긴 해요. 또 우체국하고 또 틀린 점은 여기는 팜플렛이 없어요. 전단지가? 전단지가 없어요. 상품 홍보를 못 하네요, 그러면 직접? 상품 홍보를 우리가 가서 직접 하고 그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홍보용이 아니에요. 우체국은 싸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신규 고객. 네. 신규 고객. 거기다 우리 도장 찍어가지고 가서 네, 고객님들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그쵸. 여기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전단지가 없기 때문에 전단지에 뭐 이렇게 도장 찍어 갖고 가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면 신규 고객은 확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인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하고 소개받고 가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죠. 여기는 전단지 주면서 개척이라는 건 못해요. 그냥 기존 고객이 있는 보험을. 발굴하면은 소개로 발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체국하고 다른 점이 그거고, 또 우체국하고 다른 점은 또 있다면 여기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내가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은 뭐 고객 주려면 선장품 같은 거. 그렇죠. 선장품을 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카렌더를 하나 하더라도 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 고객한테 연말에 주는 카렌더 같은 거. 네네. 그리고 뭐 선장품 이런 거 다 그쵸. 구매해야 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구매해서 줘야 돼요. 진짜 우체국에서는 그 캐란데를 뭐 11월 달에 받아가지고 예, 제가 예전에 도장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배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어서 내 돈으로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그 카렌다지만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보험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카렌다도 다 일일이 사셔야 되는구나. 네,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카렌다 주면 봉투 안에 전단지도 접어서 넣고 맞아요. 이런 상품이 있다 하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여기는 전단지도 없지 카렌다도 사야 되지
예, 뭐 선장품 선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서 줘야지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좀 우체국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네네, 그런 점이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 우체국은 보험을 하면 이렇게 환산이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근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보험을 하나 하면 수수료를 10번에 나눠서 이렇게 딱 10%, 10%, 10%씩 해서 10번에 나눠서 주잖아요. 네. 지회는 어떠세요? GA 같은 경우는 뭐 나눠서도 주지만 그거를 다 100% 나눠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70%라든가 80%라든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네. 그 나머지 갖고 나눠서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했으면 우체국 같으면 10번에 나눠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나눠서 그렇죠. 10번에 하나 주는데 네네. 그 GA는 다른데 어떤 그 GA는 처음에 80% 주고 그 20%는 나중에 주고 뭐 이런 식인가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준다는 게 20%가 20%를 네. 나눠서 줘요. 나눠서 10개월로 나눠서 주고, 네. 그리고, 여기는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하면 물품을 또 시상을 걸 수가 있어요. 뭐, 우체국에서도 금이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네. 하죠. 우체국 네, 이벤트. 네. 근데 여기서도 이벤트 형식으로 그런 물품을 시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주진 않고, 13개월 돼야지 지급을 해요. 그 중간에 고객님이 왜 그러면 13개월 전에 중간에는 처음에 80% 주고 그러면 중간에는 하나도 없네요? 중간에는 어떻게? 물품하고 일반 수수료하고 또 틀려요. 네. 여기는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그 다음 달에 80%든 70%든 먼저 나오고 그리고 20%나 30%는 10달 나눠서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하면 처음에 80만 원 지급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80%면 네. 8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20만 원 남은 거에를 10번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네. 2만 원씩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어떤 데는 처음에 70%를 주고 그리고 계속 없다가 13개월 차 됐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회사별로 다 틀린데, 저도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고객님이 유지를 못하면, 네, 내가 먼저 70%, 80%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월급에서 제하니까 엄청 타격이 심해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10달로 나눠주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2만 원, 만 원씩 10달로 나눠주니까 고객님이 뭐 3개월 유지하고 네. 유지 안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만 그냥 한 달 거 그치, 그게 정당하죠. 빼가면 되는데 정당한-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을 내가 했어. 그러면 보험을 했을 때 70%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고객이 보험을 유지를 안 했어요. 나 마음 바뀌었다고 해서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받은 돈 다 썼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았어요. 네.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걸 토해내야 되니까 물품 시상값도 월급에서 제해요. 상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품 값으로 제해요. 그럼 환수할 때 네네. 그 물품 준 거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는구나. 네네, 그럼요. 그러면 사실 일하다 보면 내가 고객이 그 보험을 유지 안 하면 만약에 취소하는 순간 내가 그걸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 있죠. 예, 우체국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데 그렇죠. 예. 유지일만 그렇죠. 유지일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어, 다 토해내야 된다는 유지일은 둘째치고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기간별로 그건 부담.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험료를 어떻게 해서든 내든지 아니면 내서 받아내든지 고객한테 보험료
이래야 되네요.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네. 네. 근데 그게 고객님들이 뭐 내가 내준다고 해서 나중에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뭐 적은 보험료면 그나마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적은 보험료가 아니고 여기는 우체국처럼 단위가 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보통 우체국은 뭐 몇만 원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0만 원 이상. 아, 그렇죠. 보험료가 높죠. 이러면은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우체국하고 또 다른 점이고. 우체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가입했던 고객이 재가입도 하고 그렇죠. 또 보험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요. 좀 네.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도 좀 종종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GA 쪽은 좀 어떠세요? 우체국은 그나마 그래도 착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으니까 좀 그런 게 힘들어요.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 점이 우체국과 다른 점이에요. 선배님 좀 미안한 말씀인데 네. 옮기면 정착지원금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카우트 비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선배님 같이 이 보험 잘하시고 하셨던 분은 가시면 그런 비용을 주는 데가 많은데 혹시 그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받으면 받은 값을 해야 돼요. 중간에 그냥 오니까 내가 어서 오십시오 주는 게 아니고. 그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여기 못 다니겠다. 다 토해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박관도 있고. 그 계약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보험을 그렇죠. 몇 얼마 년 정도 동안 할 수 하겠다. 있냐. 뭐 네. 이런 거죠.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거나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러면. 그냥 토해내고 와야죠. 나가야죠. 그 받은 돈을? 그럼요. 나 그래도 다 썼는데. 다 썼어도 그거는 뭐 한 달에 뭐 나눠서 내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환불 처리해야 돼요. 그 회사도 회사 돈이 나갔기 때문에 예, 그걸 그냥 놔두진 않아요. 네네. 그래도 저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냥 토해내요. 요즘 보면 네, GA들은 그 DB라 그래서 고객 전화번호를 이렇게 맞아. 돈 주고 사고 네, 이런 네. 거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선배님은 그 DB를 사서 고객 확보를 하는데 쓰세요? DB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DB를 처음 하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척도 못하고 뭐 네. 이런다 그러면 개척. 어디 가서인가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아무 사람한테 가서 뭐 또 하기도 그러니까 DB 사서 일단 전화한 다음에 약속 잡고 가서 상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DB 없으면 또 힘들어요. 그러면 DB를 사야 되면 그건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DB가 보통 얼마쯤? 지금 5만 원짜리는 아예 없고요. 보통 10만 원이 넘어야 돼요. 확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실한 DB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예. 특급 뭐 DB 예,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거 같은 경우 30만 원이 넘고. 전화번호 하나가 30만 원까지 거래돼요? 네. 그런 게 저도 여기서 와가지고 네.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근데 우체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말로만 듣던 DB가 여기서 와서 그런 걸 느껴보니까 이건 네, 좀 그렇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고객은 보험을 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그 고객 전화번호 그게 그렇죠. DB잖아요. 네, 20만 그 원에 전화번호를 하나를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는데 네. 현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렇죠.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보험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0만 원 주고 샀어 그 번호를 근데 그 사람이 보험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 능력이죠. 뭐 30만 원. 못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안 했다. 네. 또 나중에 또 뭐 계속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같으면 30만 원을 돈을 주고 그 본을 사서 그 고객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사심이 없이 내 30만 원 없어진 거 없이 고객한테 네. 고객이 필요한 보험을 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가면 고객 보험을 다 예약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막 다 가입시키고 비싼 걸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30만 원이나 드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런 게 우체국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보험하다 보면 내가 보험하는 사람이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 서서 고객한테 필요한 보험을 권하고 고객이 만족하면 또 재가입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순환하는데 그렇게 고객 DB 사서 이렇게 하면 그 지출한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하는 사람, 고객 입장 말고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쭉 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예. 그건 좀 안타깝다, 진짜. 그럼요. 예. 우체국은 중간에 깨도 돈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깨더라도 좋은데. 나오잖아요. 예.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갱신 상품에서 또 네. 돌려주는 돈이 있죠. 있는 조금 상품이 있으니까 그게 고객님들은 꽁돈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렇죠. 우체국 다닐 그 때 건강관리자금 주는 거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중간에 건강관리 자금 준다 그러면 아우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래. 네. 이 정도는 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같은 영업이지만 영업이 우체국 같진 않다. 각오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나가고 싶어서 누가 나갔으니까 나가고 싶어서 그냥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할 거라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옮겨서 다른 데서 열심히 할 정도의 노력이면 그렇죠. 우체국에서 했으면 훨씬 더 나을 거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예. 호락호락 하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 시장이 다 어렵지만 우체국뿐만 아니라 거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여기서 오래 근무하시는 것도 전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제가 약간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더 생각하고 했었을 건데 좀 힘들다 해서 나온 게 약간의 후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선배님 말씀 참 많은 도움 되실 거고 판단하시는데 아주 참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우체국 보험을 이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셔서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